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는 그 29일 30일 6월 29일 30일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서 그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외에도 그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 세 나라, 그러니까 모두 아시아권에서 네 나라가 이 정상회의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오늘 짚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제 사실은 그 실방송을 했는데, 자, 김상순 박사님이 운영하는 김원 TV와 함께 연합방송으로 자, 이것을 보내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몇몇 그 자료를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다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6월 29일부터 30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가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자, 이 나토가 뭔지,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뭔지 여태까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나토가 그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인데, 자, 이에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그 전황 이런 걸 소개를 하고, 또 간략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그 당면 과제가 나토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중무기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그 전달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 지원 관련해서 미국을 위시한 여러 그 나토 회원국들이 어떤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여러 가지 뭐 좀 수월치가 않다, 이제 그럽니다. 지금까지 발전 그 방향, 동향을 보면은. 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 오스틴 장관이 이제 그 회원국들, 비회원국들을 전부 불러서 어떻게 앞으로 이 중무기들을 전부 제대로 그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컨택 그룹을 이제 만들었다. 그것을 간단히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나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도 미리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자, 이 참석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제 그 향상시키는 그런 그 관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토가 이제 그 영어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렇습니다.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지금 대서양을 끼고 저쪽 대서양 건너 미국과 카나다, 그리고 그 유럽 대륙, 서유럽 이쪽, 자, 그래서 이 일대의 어떤 이런 동맹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대서양적 평화 질서를 이제 보장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창설을 했는데, 1949년 4월 4일 날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서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12개 나라가 이것에 이제 창설 멤버인데, 미국과 카나다를 포함해서 이제 서구 진영의 그 10개 나라다. 자, 그리고 점차 동서냉전이 이제 가열되면서 이 회원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2년도에는 터키하고 그리스가, 그리고 55년도에는 이제 서독이, 그리고 1982년도에는 이제 스페인이 여기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나토 지금 정상회의,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이제 스페인이 그 이제 가입한 지 40주년 그런 그 기념하는 성격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1999년부터 무려 14개의 중구, 동구, 남구, 구소련의 옛날의 그 위성국가나 회원국들이 전부 이 나토 회원국으로, 이제 신규 회원국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최초 이 나토는 이제 69년까지만 하다가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관두려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저 동서냉전이 이제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거는 무기한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전부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0개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떤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숭상하는 그런 국가들의 그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ertegemeinschaft freier Demokratie Staaten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이제 신봉하는 국가들의 어떤 연합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토군 총병력은 한 33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140만 명, 나머지는 전부 이제 20만 미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국은 이제 22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토 협정 그 5조에 따르면 이제 만약 동맹국이 이제 피침을 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으로서 전부 무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력을 제공한 저 케이스가 바로 2001년도 9.11 테러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Fight Against Terrorism 해서 자 과감하게 이 나토가 전부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전부 파견을 하고 자 이런 차원에서 전부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비를 이제 국내 총생산에 이제 2%를 하자. 이 얘기는 2018년도 그 나토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전부 합의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올 2월 24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각국별로 전부 이제 국내 이 국방비를 올리는 그런 추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이제 VIP의 이제 BIP의 1.4%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걸 2%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00억 유로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BIP에서 브루토 인랜드 프로덕트 BIP에서 3.4% 정도를 점하고 있다. 국방비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진영, 지금 현재 이 유럽 진영을 지탱하는 큰 그 축들이 이제 나토하고 EU인데, 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제 회원국인데, 자, 이 도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EU가 아니면서 나토인 회원국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가. 자, 요 밑에 지금 현재 요 밑에 원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 나토 30개국인데, 이 중에서 이제 EU가 아닌 나라는 이제 미국, 카나다, 그리고 알바니아, 노르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럽, EU 회원국인데,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말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 자, 이 중에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이제 곧 나토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요 가운데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전부 이쪽 저쪽 다 가입해 있는 나라가 모두 23개국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는 뭔가? 이게 간략히 보면은 이 나토 정상회의라고 하는 건 매 2년마다 그러나 이제 안보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제 개최가 되는데 1957년도 이제 파리에서 최초로 있었고 그 지금까지 이제 총 31회가 개최가 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이제 정상들 각국의 그 정상들이 전부 참석하는 그런 회의고 이 정상들은 이제 외교부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을 전부 대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지난 몇 차례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주요 결정들이 내려졌는가, 이거를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은, 2016년도 그 당시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이 나토가 폴란드하고 이제 발틱 3개국에 대해서 각기 1개 대략 한 1,000명 규모의 나토 군들을 이제 배비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탈취당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이제 나토 진영에서 미리 자 우리 그 회원국들의 이제 그 안보 그 러시아로부터 그 억제 이런 걸 위해서 전부 이와 같은 이제 그 사전 그 병력들을 좀 배비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발틱 이 3개국은 예전에 구소련 전부 나라 속해 있는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발틱에다 나토군을 저 배비를 하면 어떡하냐 여기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심지어 이제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완전히 크릭스트라브라이 해서 이건 전쟁 도발 행위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9년도 런던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자 이때는 그 나토 창설 그 70주년 되는 해인데 이때 처음으로 중국이 이제 그 최초로 안보 위협 대상일 수 있겠다. 자, 이런 그 어젠다에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뭐 나토의 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시아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중국의 어떤 부상, 그 다음에 그 인접국가의 어떤 갈등 소지,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중에 우리 나토의 그 안보 이해와 일치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이 부상 그리고 특히 그 무역 관계 관련해서 마찰 빚는 거 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우리 나토도 이제 주시하겠다 이제 주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그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브뤼셀에서 다시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과연 나토에 가입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그 당시에 다뤘는데 자 그러나 결론은 이 두 나라는 아직도 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토 그 회원국이 되려면 좀 멀었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여전히 그 러시아의 그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를 들고 우리 나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들은 또 이제 민주주의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군 내부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그야말로 인터오페라빌리티에서 나토군과 이제 상호 그 운영 관련해서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문제 없이 이제 유연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토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이제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 이제 그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아서 자, 2월 24일에 이제 러시아 침공을 했는데 자, 이후에 이제 여태까지 그 두 번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월 달 말고. 그러니까 2월 25일 그 다음 날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비디오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정상회의를 했고 자, 이 자리에서 러시아 너들 그 침략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전부 규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생션 자, 이런 그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3월 24일날 브뤼셀에서 다시 나토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는 나토 그 특수부대를 좀 배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특수부대를 그 배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제 침공을 받아서 싸우고 있고 자, 이 불똥이 나토 인접국 자, 우리 나토 그 회원국들로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미리 단도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번 6월 29일 30일 날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나토 정상회의는 이제 정규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특별 회의가 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까 얘기한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참석하는 그런 회의를 별도로 개최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회의에서는 이제 나토 그 계획 어젠다, 나토 2030이라는 게 쭉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아까 얘기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병력을 어떻게 증발할 건지 자, 이런 데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이제 규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 차원에서 이제 심파시를 보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의에 그 초청을 받은 것이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우리 전부 네 나라인데 자, 이 자리에서는 이제 특히 그 동아시아의 그 안보 불안정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토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핵무장한 그 북한의 이 한반도 상황이나 아니면 중국과 그 인접국 간의 어떤 무역 질서 이제 불안정성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회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이슈를 이제 테마로 이제 삼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과시하는 막 그런 그 성격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자, 이 특별회에서 가장 그래도 그 지금 현재 이제 중시되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지금 중무기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누구 입을 통해서? 그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 옌 슈톨텐베르크 이분은 그 노르웨이 사람인데 2014년부터 나토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었고, 이 나토 사무총장 하기 전에 이제 노르웨이 그 이제 수상을 지냈고, 자, 총리를 지냈고,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임기는 올 9월 30일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노르웨이 그 중앙은행 그 은행장을 지금 하기로 다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 지금 현재 1년 이제 이 서스펜디 됐습니다. 자, 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전부 다 조율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토의 그 이제 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나토 사무총장 옌 슈톨텐베르크 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메시지가 젤렌스키는 자, 200대 전차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 나토 너들이 전체 지금 한 2만여 대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만 우리를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전부 그 띄우고 있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다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제 나토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푸틴과 그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이런 얽힌 문제들, 이 배경들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다시 한번 그 요약을 하면은, 자,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를 쳤는가?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전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1654년도 그 당시에 그 크멜리츠키, 자, 이 우크라이나 이때 그 헷마낫 여기 이제 그 수장이 그 당시에 페레야 슬랍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러시아 제국에 대해 편입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너들이 자 우리 들어왔고, 우리 그 제국 러시아 제국 속으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들은 이제 옛날에 그 키예프 루스 여기 볼 때도 이제 전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역사 우리 러시아 역사의 그 일부다 너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자, 이게 전부 다 같은 민족끼리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자 합해서 국가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켜보자. 그러면서 지난 5월 27일 날 그 이제 그 뼈토르 대제 그 탄생 350 주년을 맞아서, 자, 그때 이제 얘기가 내가 제2의 뼈토르 대제가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 1700년도에 이제 페테르스베르크 이거를 이제 스웨덴으로부터 재탈환한 것이 뼈토르 대제인데, 제2의 뼈토르 대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잃었던 크림반도도 되찾고 돈바스 이 일대도 되찾고, 자, 이와 같은 그 푸틴이 꿈을 안고 있으면서 이제 전쟁을 감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이거는 자, 괜히 그 서방에 의해서 이제 서방물을 먹고 지금 현재 지금 제대로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그 허수아비 국가가 돼 있다, 이제 그렇게 푸틴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푸틴의 그 진공 배경을 보면은, 이러는 그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나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자, 동서냉전 이후에 지금 여태까지 자, 이와 같이 전부 이 나토 이 서방 진영이 동진을 하면서,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 우리 위성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나토 휘하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 버퍼존 완충 지역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700에서 1000km의 그 어떤 완충 지역이 완전히 사라진 게 지금 현실 텐데, 근데 우크라이나 얘들마저 만약 나토에 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스크바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약 한 500km 떨어졌는데, 자, 여기다 예컨대 이제 단거리 핵미사를 배치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야 나토 너들은 절대로 그 우크라이나 갑 이거 안 시켜주겠다. 자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토가 이제 부인을 했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쳤다 이거 이제 치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젤렌스키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그 돈바스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젤렌스키는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고 자 핵 개발 시도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푸틴의 신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결국 2월 24일에 쳤는데 자 이걸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자 1차 대공세 지금 현재 요 좌측 지도에서 보다시피 최초에는 이 북부, 동부, 남부 이 전부 세 방면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북부 전선에서 전부 실패라고 전부 퇴각을 하고 지금 현재 2차 공세 4월 19일 이후에는 자 지금 현재 세 번째 전황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와 같은 그 말발굽 형태의 이와 같은 점령 지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 다시 요 지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자, 이 북쪽 지역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군이 약간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돈바스 지역, 이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은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남부 지역에서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역습을 하면서 그런 역습을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 영토의 한 20%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론트 라인은 한 2,450km 되고 그 다음에 주요 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그 프론트 라인은 한 1,100km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자 서방으로부터 충분히 그 중무기가 제공이 되고 자, 이 추세에 따라서 한 6월 중순경에는 대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답지 않은 이 속도나 양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 돈바스에 대한 역습 이거는 이제 8월쯤 돼야 8월경 가서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 군사 고문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동부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작전 지역에 대한 군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그 러시아가 훨씬 유리하다. 예, 그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키예프나 이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에 많은 그 철도나 이런 그 도로들이 전부 다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여태까지 그 군수 지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 전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러시아 공세는 그러나 일단 지금 좀 주춤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 장악 이 실패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 돈바스는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 이제 동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돈바스인데 자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루간스크고 밑에 있는 것이 이 도네츠크다. 그러나 2014년 이래로 이 짙은 고동색 여기가 바로 친러 성향의 이제 반군 그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전부 장악하면서 계속 내전을 이끌어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이 방어마도 구축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침공이 이루어졌다. 2월 24일 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황을 보면은 자, 이제 6월 25일까지 그 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루간스크 여기는 이제 100% 전부 다 루간스크 이쪽 지역은 100% 러시아군이 이제 장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나마 이제 좀 지베토네츠크 이게 지금 계속 그 시가전도 있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이제 이 얘기를 그저께 지베토네츠크 그 주지사가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여기 또 우크라이나군들은 그대로 있으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이게 다 당하기 때문에 예, 리치안스크로 전부 피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리치안스크 전부 피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아직도 한 50% 정도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투에 지금 현재 총 그 러시아가 170개 대대 전술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20개가 투입이 됐고, 그러나 영국 그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한 3분의 1이 지금 현재 전투 수행 불가다 이런 거 평가를 내렸다 하는 것이고, 자 6월 25일 엊그제 이제 그 원자력 연구소, 자 이것이 이제 하르키우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인데 여기 또 다시 포격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집중 포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러시아 평가에 따르면은 여기서 여태까지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해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6월 25일 날 다시 때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특징을 보면 러시아공은 아까 얘기대로 대단히 그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제공권 장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자 이번 전쟁은 완전히 그 포병전이다 해서 전부 러시아도 저 후방에서 계속 포만 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양상을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양국군의 이제 종합평가는 이제 전력을 완전히 그 소진한 상태다. 그리고 소모전 양상을 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장기전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옌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나토 사무총장 얘기에 따르면은 자 이걸 해를 넘길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러시아군 사망은 약 한 3만 1,000명.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의 그 희생자도 만만치가 않다. 매일 그 50에서 100명 가까이가 전부 사망한다. 이제 그렇게 젤렌스키가 최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가 수개월 이내에 벨라루스에 그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배비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떴고, 그 다음에 엊그제 그 페터 포로셴코 이 사람은 이제 젤렌스키 그 이전의 그 대통령인데, 자 2013년부터 19년 사이의 대통령인데, 자 우리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도 무기, 두 번째 필요한 것도 무기, 세 번째 필요한 것도 무기다. 이제 중무기를 빨리 서방 진영에 대해서 이제 공급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방어도 못하고 지금 잃었던 영토를 그 재탈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 젊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희생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무기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월 24일 날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몰도바가 자 EU 여기 이제 그 캔디데이트 스테이터스를 이제 후보국, 자 이 캔디데이트 스테이터스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EU가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는 이제 전부 회원국으로 이제 삼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그 결론을 내렸다 하는 거죠. 앞으로 이 관련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왜냐하면 각 그 프로세스마다 이제 전부 다 회원국들이 다 비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개국이 전부 비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과제는 이제 완전히 그 법치국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 대책, 그리고 반부패, 그 다음에 그 돈 세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전부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도가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전쟁이 지속될 거냐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이 푸틴은 이제 대충 빨리 좀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거 지금 아까 자 요 좌측에 보는 말발굽 형태 이 전황도에서 보면은 말발굽 형태, 자 말발굽 형태 여기서 지금 전부 이 지역은, 그러나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러시아 그 땅하고 이제 일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에 그 당시에 그 이제 러시아 제국 때 자 이쪽을 그 남쪽에 이쪽을 이제 신러시아다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는 이제 이 돈바스 지역 이쪽도 좀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대 전부 다 러시아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구역과 일치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푸틴은 대충 지금 저 끝내고 빨리 종전 협상하자 이것이 지금 푸틴의 입장이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 간접적으로 이제 뭐 숄츠 그 독일 수상 올라프 숄츠 입을 통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입을 통해서 자 이렇게 전부 이제 저 젤렌스키한테 압력을 가하는데, 젤렌스키는 자 우리가 잃었던 영토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자 이거 일체 종전협상 이 테이블로 안 나간다. 이제 그게 이제 젤렌스키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푸틴은 자 이제 대충 자 종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동서 그 우크라이나를 분단을 시키고 자 이 지역을 궁극적으로 이제 전부 러시아로 이제 편입시키는 것이 이제 푸틴의 컨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토가 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그 지원 실태 여태까지 어떤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이거를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양 진영 간의 그 최대 이슈는 이제 무기 지원이다. 그러니까 저 아까 얘기대로 자 지금 현재 서방 무기가 계속 그 우크라이나 들어오는 거,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없이는, 서방의 그 무기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이제 무슨 잃었던 영토 재탈환이나 아니면 역습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그 무기 지원 이슈인데, 자 나토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공세 이후에 지금 나토 진영에서는 자 이 중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공급을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국들로 들어오는 이 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눈에 안 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를 보면은 자 전차 장갑차 이런 거 필요하다. 돈바스 역습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일 하면 전차인데 독일로부터 그 전차 지원 이런 걸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곡사포나 다연장 로켓, 지금 현재 이 저 오른쪽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드론, 대전차 미사일, 대공화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자 다연장 같은 경우는 한 300문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독일과 영국 이 세 나라로부터 공급된 그 12대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실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 측으로부터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거에 전체 한 10% 정도밖에 지금 획득을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럼 이토록 그 무기 지원이 이제 부진한가 이걸 이제 보면은, 여전히 일부 회원국들은 이제 눈치를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얘들도 전쟁 당사자다 이렇게 간주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후환이 더 두렵다는 거죠. 후환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무슨 뭐 에너지 이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군사적 위협을 감당해야 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눈치 보는 나라들이 많다 예컨대.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나토나 EU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그 수급 관련해서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예컨대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일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그 무기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그 회원국들이 주는 데는 너무나 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당장 지원이 어렵다. 자 독일로부터 전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가용치가 않다. 이제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자, 직접 못 준다. 대신,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만약 줄 경우에 우리가 그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예컨대 이제 슬로베니아가 T-72 구소련 그 탱크를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주면, 우리가 그 슬로베니아한테 이제 마다 그 다음에 푹스 이와 같은 장갑차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이와 같은 그 링타우시 돌려막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비 조작 교육 뭐 이런 것들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 병사들은 여태까지 구소련 무기체계에 익숙해 있는데, 자 전부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 서방적 무기체계,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새롭게 또 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조작 관련해서 자 이런 어려움도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이 교육 관련해서 여러 또 뭐 이 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판츠 하우비츠 2000에서 독일이 자랑하는 이제 저 자주포 판츠 하우비츠 2000 이거를 만약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실제 그 사용하는 병사들이 전부 독일 저 포병학교 가서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저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저 안 와서 문제, 와도 이거를 또 어떻게 조작하는데 문제 여러 가지 그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토 회원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2014년이라 그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 탈취 이래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제 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여태까지 총 64억 불을 이제 쏟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7억은 이제 무기 구매용인데 이거 올 들어 전부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군사용으로 약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의회에 신청 중이다. 이쪽 바이든 대통령이. 자,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그 무기 체계를 보면은, 자, 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페닉스 고스트, 이게 이제 드론인데, 공격형 드론인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자, 공중에다 발사를 하면은 얘들이 공중에서 뭐 한 서너 시간 계속 순항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열하면서 놀다가, 그 지상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공격할 그 타겟 지원을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가서 이제 가미가제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그 페닉스 고스 택티컬 그 무인기다 이 말이에요. 스위치블레이드 택티컬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와 같은 그 공격형 그 드론을 미국이 여태까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55mm 곡사포, 그 다음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HI, 그 마르스에서 다연장 로켓, 장갑차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전차 무기나 아니 대공포 이런 무기들, 제블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소화기나 이제 로켓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액티브하게 줘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군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절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외에도 영국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장갑차 150대, 그 다음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다연장포 이렇게 지금 현재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도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독일도 나름대로 분발해서 자,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그 중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플락판서 게파르트 이거는 자,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건데 이제 대공포 그 장착을 해놓고 자, 전차 기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판서 하우비츠 이거 2000 이 자주포 이것도 지금 현재 다연장포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숄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연방군 편제장을 못 주지만, 그러나 만약 나토 결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이제 방산 회사를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출 통제법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파로부터 이제 검증 기관인데, 이 승인 기관인데, 바파라고 하는 이 승인 기관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서 그나마 빨리 생산되는 대로 자,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편의를 봐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 이제 자주포, 화라는 독일제 아까 얘기한 판자 하우비제 2000 이건 15분을 준다 얘기했고, 그 외에 이제 체코나 폴란드 이런 데서는 구소련의 그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발틱, 리타우니아 이런 마찬가지. 자, 나름대로 이제 좀 주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쟁 발발 이후에 38개 나라들이 전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과거 그 WTO 회원국들이 전부 다 옛날에 썼던 구소련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대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 날 그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자 이분이 주도로 이제 컨택 그룹을 설립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당시에 이제 독일 그 람슈타인 공군 기지에서 자 이제 나토 이제 국방장관들 전부 그다음에 그 비회원국들 뭐 일부 전부 해가지고 약 한 47 그 명의 그때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앞으로 중무기가 이제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무기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특히 그 비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자, 이 문제를 이제 협의하는 협의체가 바로 유크레인 컨택 그룹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분이 이제 그날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전쟁 이후에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 내일을 위해서 자 미래를 위해서 전력을 계속 증강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력 증강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뜻을 모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 얘기는 we've got to move at the speed of war. 그래서 전쟁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빨리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자 여기 따라서 아주 우리 이런 템포로 우리 전부 나라들이 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그 뭐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자 이렇게 저 지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주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당시 첫날은 이제 4월 21일은 47개국이 했는데 지금 현재 자 오늘까지 자 이 55개국으로 전부 늘어났다. 이 중 30개는 이제 그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이제 전 나토 회원국, 전 EU 회원국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첫날 그 회의 때는 비디오 컨퍼런스 좀 했다. 4월 21일 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중무기를 자 제공해야 될 건가 이런 회의를 할 때 첫 발부터 대한민국이 여기 인발부가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 자, 이 회의는 매월 이제 한 번씩 그 개최가 된다. 자, 두 번째 회의가 이제 컨택으로 두 번째 회의가 이거는 비디오 컨퍼런스로 열렸는데 5월 23일 날. 자, 한 달 뒤에 아까 4월 21일, 5월 23일 한 달 뒤에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콜롬비아, 아일랜드, 코소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추가로 이제 전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덴마크는 자, 우리 하푼 안티십 미사일 런처스 대함 저 미사일 로켓 이것을 이제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 노르웨이, 폴란드는 곡사포를, 체코는 헬리콥터, 탱커, 로켓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제 계속 그 십시일반으로 계속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지원 의사를 이제 좀 표명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0개국 뉴스 큐드 시스템 패키지스 이런 거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자,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M270, 이게 이제 다연장으로 계신데, 자, 이걸 준다고 영국하고 이걸 준다고 미국이 전부 얘기를 했는데, 영국과 미국이 주는 이 다연장 MRS, 저 M270, 이건 영국인데, 자, 사거리가 너무 짧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80km짜리 되는 그런 이제 포탄을 달린 그 M270 이걸 줬는데 이건 너무 짧다 해서 150km짜리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젤렌스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번 전쟁이 지금 현재 포병전이고 전부 외곽에서 장거리에서 이제 계속 포를 쏘는데 지금 현재 150km 정도 돼야 충분히 이격거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군 그 포대를 상대로 지금 포격을 가능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km 이제 300km까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걸 좀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젤렌스키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컨택 그룹이 자 개최가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6월 15일 날 그 브뤼셀에서 있었고 여기엔 또 다시 이제 에콰도르, 조지아, 몰도바가 추가로 이제 전부 참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총 55개국으로 이제 늘어났다. 그런 얘기고.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제 헬리콥터 주겠다. 미국은 HIMARS 주겠다. 150원에 평사포 주겠다. 155mm 평사포. 카나, 폴란드, 화란이 이제 포병하기.
독일은 다연장 로켓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각국으로부터 많은 그 무기들이 이제 답질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총 누가 코디네이터를 하냐면 미 나토 대사인 줄리 스미스 이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하면서 무기 지원 관련해서 동맹국가 이제 전부 조율하고, 예컨대 십시일반 이런 그 컨셉으로 이제 들어오는 무기들, 탄약, 부수품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이런 걸 조율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남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방 또 문제는, 자 어느 나라는 무기를 주는데 이 딸린 무기 탄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이 탄약은 어디서 생산되느냐, 예컨대 이건 뭐 어디 스위스에서 생산이 된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국이기 때문에, 자 이번 뭐 전쟁에 우린 관여 안 하겠다 이러면 또 탄약이 못 갈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떤 나라는 또 돈만 주겠다 뭐 이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 컨택 그룹의 컨셉은, 자 이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은 각기 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전부 자율적으로 무기를 주든지 재정 지원을 하든지 뭐 이런 그 컨셉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만약 우리 대통령이 갔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이제 가실 경우에, 자 이제 나토로부터 어떤 그 기대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K 방산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 방사 무기들이 대단히 성능도 좋고 아주 A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대치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T-50, 그다음에 현궁 대전차 미사일 천무 단자 로켓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A급 그야말로 첨단 무기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변 인접국들이 크게 그 이제 기대를 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막 줄 수는 없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장비들을 대해서는, 자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 비용 관련해서는 EU 예산으로 카반하고 나토 예산으로 카반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예컨대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승인 하래, 인정 하래, 예컨대 우리 방산 회사가 직접 그 개별국들과 이제 같이 그 딜링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외에 우리 한국군 편지에 있는 그런 무기, 편지 이외에 있는 치장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가용하다면은 뭐 좀 집어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플렉스블하게 우리 국방 당국자들이 특히 그 방사청이나 이런 그 당국자들하고 잘 좀 그 조율을 해서 지금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 지원 관련해서, 자 미국이나 독일 나라의 그 국격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돈 들어가는 거 이건 자 우리가 자비로 전부 내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나토 정상회 참석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나토에 의해서, 서방 진영에 의해서 똑같이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 그런 그 대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들어와 있다. 이제 그런 동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이번 그 정상회담 참석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시킨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자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수호하는 그런 천변국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부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독일 언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국이 Rolle für die Aufrechterhaltung einer Werte unter regelbasierten Weltordnung zu verstärken. 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질서, 어떤 세계 질서냐면 이제 가치,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에 기반한, 아니면 모든 이런 원칙에 그런 기반한 그런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가담 관련해서 독일 언론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거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한미 군사 동맹 실현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되시고 나서
자, 한미 간에는 이제 완전히 그 새로운 그 차원의 그 동맹을 구축하자 이러면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한반도 여계 지역에서도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떤 그 지향의 어떤 그런 그 결속력을 과실하자 이런 걸 전부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유럽이라는 이제 무대, 새로이 펼쳐진 이런 유럽이라는 무대 위에서 한국과 미국은 같이 손잡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금 현재 구현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근본적으로 자, 이제 나토 역의 안보 계속 이제 나토 차원에서는 마찬가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예컨대 이제 핵무장으로도 위협 이런 문제가 바로 직간접적으로 우리 나토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자 우크라이나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그러는 자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정부의 그 이해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게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제 공간을 벗어나서, 자, 이게 완전히 협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구축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미 양국 간의 그 군사동맹, 이것을 이제 한 차원 그 격상시키는 그와 같은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요번에 그 나토 가심으로 해서, 자, 이제 나토와의 어떤 이런 그 협력, 이런 거를 한 차원 이제 또 이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구축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안보는 이제 아시아 안보, 우리 한반도 안보와 일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는 이제 그 나토의 어떤 군사협력의 그 대상국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나토 프로그램 가운데 이 Partnership for Peac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4년 이래로 쭉 나토가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맺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프로그램 가입해서 군사 분야에서 이제 저 나토 진영과 같이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지원 관련해서 자 이것이 이제 서방 진영과 그 나토 입장을 그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자 이 우크라이나 그 옛날에 이게 전부 공산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대단히 지금 현재 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으로 얽혀 있고 지금 현재 센시티브한데 우리가 자 여기 일방 이제 몰빵을 한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일방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지금 이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여태까지 저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그 2091년 독립 이후 선포 이후부터 2004년까지는 친러 성향의 그런 어떤 그 공산주의 아류의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과 입맛에 맞는 모든 그런 정책들을 펴왔고, 그러나 2004년도에 이제 친서방 러시아, 친서방 지향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이제 유시첸코가 이제 대통령이 2005년부터 되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푸틴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서 이제 완전히 친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테러도 자행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어떤 친서방 그런 국가들이고 이런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토와 서방 국가들이 전부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냐? 친서방 이쪽 진영에 우리가 발을 디디는 것이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 미국 주도의 그 컨택 그룹 아까 소개드린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그 어떤 이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푸틴의 그 침공 행위하고 이제 국가 자체로서 러시아 이거를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것은 이제 유엔 헌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 협력을 위반한 그런 그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규탄이 돼야 되고, 자, 국제 세계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규탄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국가 자체로서, 자, 푸틴이 없는 그 러시아 이런 것들 구분해서, 국가 자체 러시아 이건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서 러시아 이것은 우리 한국의 우호협력 대상국이다. 전하게다. 이렇게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그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여건,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민주주의, 우리와 거의 비슷한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숭상하는 그런 그 러시아로 변모하는 것이 대단히 이 대한민국 그 국익과 일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그런 그 러시아, 민주주의 가치를 향한 그런 러시아가 만약 모스크바에 들어섰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국들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푸틴하고, 자, 국가 자체로서 러시아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방산 업체가, 자, 이 선전을 할, 그 무대가 지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자, 이와 같은 그 방산업체의 그 노력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처음 이제 73년 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를 방문하시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앞으로, 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 국가로 우리가 앞으로 처신하겠다. 이런 거를 마음껏 그 발휘하시고, 자, 떳떳하게, 지금 비록 좀 작지만은, 자, 그러나 국제 무대를 상대로 우리의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다음에 그 법치주의에 기반한, 그 다음에 세계 질서를 위한 우리의 그 희생, 헌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과시하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잘 다녀오시고 대표단 여러분들의 그 선전을, 그렇게 기원을 하면서, 자, 이번,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위에서 자, 짧게 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